스타트업은 우리들에게 익숙한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때문에 조금은 뻔한 이야기라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예상보다 더 나아간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예상은 되지만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죠. 도산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달미의 편지였습니다. 비가 오지만 일부러 비를 맞는 것, 아주 가끔 헤매보는 것도 괜찮다는 편지. 이 편지에 마음이 움직인 줄 알았는데 하나도 이해를 못했어요. 이런 이과 감성. 도산의 문과적 감상에 반했던 달미가 이런 도산을 보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참 궁금하네요. 그리고 3화의 타이틀이 등장합니다. 엔젤. 이를 통해서 3화의 이야기를 추측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삼산택 친구들에게 엔젤 투자자가 등장할 것이라는 예고와 같은 의미였죠. 이전 회차에서 등장한 것처럼 해당 회차의 제목이 드라마가 이야기할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모습이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렇게 스타트업과 관련해서 하나씩 배울 때마다 우리도 성장하는 기분이 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트워크 파티에 참석한 달미,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업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있고 그곳에 끼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마치 영화 라라랜드에 등장한 미아의 모습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등장한 구세주 바로 도산입니다. 물론 상당히 어설프지만 달미에게는 큰 힘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제서야 엄마와 인재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두 사람이 어색한 재회를 했기에 그러한 분위기로 흘러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드라마는 달미의 캐릭터를 이용하여 이야기를 조금 더 편안하게 풀어갑니다. 달미가 터프하게 이끌어가는 모습 상당히 매력적이죠. 하지만 지평이 그들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애국가 가사 외우기, 이 장면 너무 웃겼습니다. 이후 지평과 도산이 차를 가지러 간 사이에 달미 엄마가 달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는 달미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죠. 저는 이 부분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동안 달미 엄마가 자신이 무책임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정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달미에게 한 이야기. 뭣도 없이 지르기만 하면 사기꾼이야. 수습하면 네 아빠고. 저는 엄마가 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엄마가 그동안 무책임했다는 것을 인정함과 동시에 아빠가 보여준 모습이 옳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에 달미에게는 더더욱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달미에게 먼저 연락을 하거나 도움을 주기 망설였던 것이죠. 반대로 달미 입장에서는 아빠를 버렸다고 생각한 엄마가 아빠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복잡한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전에 달미가 말한 것처럼 달미는 아빠가 옳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자신의 모습이 아닌 잘나가는 자신의 모습을 본 엄마가 아빠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니 더욱 성공에 대한 의욕이 생긴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일 것입니다. 아빠에 대한 그리움과 인정을 받았다는 안도감, 하지만 자신의 거짓된 모습을 보고 말하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더욱 성공이 필요한 것 같다 와 같은 생각들일 것이라 추측해봅니다. 그런 감정을 드라마가 잘 표현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드라마의 매력이죠. 이와 관련해서 아빠의 죽음 그 이후에 엄마와 인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등장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야기를 알게 되면 이런 엄마의 마음이 무엇인지 더 깊이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인재가 가지고 있는 콤플렉스에 대해서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작된 두 사람의 로맨스 참 예쁘죠? 아, 불꽃놀이요? 불꽃놀이 말하는 겁니다. 네, 그렇다고요. 예. 드라마는 다시 네트워크 파티로 돌아옵니다. 새 아빠와 거리를 두려는 엄마와 다르게 인재는 아빠와의 유대관계를 더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엄마의 입장에서는 관계만 유지하며 그의 돈으로 살아가면 그만일 것입니다. 하지만 인재에게는 더 중요한 가치가 있죠. 바로 노력을 통한 성공입니다. 인재의 사업을 새오빠인 상수에게 넘기려는 것을 엄마는 이미 알고 있었죠. 인재에게 그것을 말해줬음에도 인재는 아빠에게 인사를 합니다. 좋은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등장한 인재의 모습은 그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젊은 CEO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직원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상수가 여기서 코피 자국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 부분이 조금 흥미로웠습니다. 마치 상수가 네가 노력해봤자 어차피 이 회사는 내 거야 라고 약올리는 것 같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인재가 정말 회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징표이기도 하죠. 이는 복장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아빠와 상수가 정장을 입은 것과는 달리 비교적 일하기 편한 복장을 추구했습니다. 이것은 인재가 일을 열심히 하는 CEO라고 볼 수 있는 단서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잠시 후 인재는 미국으로 출국하기 위해서 집을 나섭니다. 하지만 그녀의 엄마가 회사에 가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녀의 의도는 아빠를 잘 설득해보라는 의도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재는 이 사회에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런 행동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현이 불만이 있음에도 두정과 대면하지 않은 이유는 그의 돈 때문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인재의 불만은 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노력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을 원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돈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기업 운영에 대한 이야기를 비롯한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인재가 말한 깽판칠 자격, 그것은 두정의 그늘에 있던 그녀가 그늘에서 벗어나는 선택을 했기에 그 자격이 생긴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아현은 깽판칠 자격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인재가 보인 눈물의 의미, 그것은 아현이 했던 대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네가 어떻게 키운 회사인데 속도 좋다. 자신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었기에 그녀가 흘린 눈물을 통해서 인재가 생각하는 중요한 가치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보면 아현 또한 인재를 위해서 두정과 혼인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재에게 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인재의 노력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녀의 인물 소개를 보면 두정이 바람을 피운 전적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그가 싫지만 인재를 위해서 참아온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에 인재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을 때 두정과 이혼을 하게 되는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쩌면 그녀는 자신의 남편이었던 청명의 죽음으로 인한 죄책감 때문에 인재의 성공을 위해서 더 악착같이 살았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이와 관련된 부분은 아현의 이야기가 조금 더 등장하면 알게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달미와 도산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두 사람은 한강에서 컵라면과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대화를 나눕니다. 이 장면에서 도산과 달미가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묵한 훈남 컨셉이야 라는 이 대사는 도산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진지한 대사입니다. 그런데 달미의 입장에서는 농담처럼 들릴 수 있다는 것이죠. 설사 그것이 진담이라는 것을 알았더라도 달미에게는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서 달미는 진짜 위로를 받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서적 공감은 문제 해결보다 더 큰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사실 달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처지를 말하는 것이 꺼려질 수도 있겠죠. 그 상황에서 나온 도산의 말은 상당히 적절한 농담처럼 느껴집니다. 대답하기 곤란할 수 있는 질문에 대한 회피와 함께 그런 생각이 달아나게끔 하는 웃음까지 선사하죠. 이후 달미가 도산을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자세한 내용이 등장하지는 않았지만 도산의 대답이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이미 무한한 신뢰가 있는데 뭔 이야기를 하더라도 재미가 있겠죠. 그렇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웃어주는 그녀에게 마음이 갈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녀는 도산을 응원해 주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응원해준다는 것은 상당히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도산이 지도 없는 항해를 결심합니다. 그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얻고 싶은 목표가 생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후 달미에게 온 문자에 대한 답변, 치킨과 128기가짜리 USB. 저는 이 답변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뭔가 귀엽지 않나요? 드라마에서는 지평이 쓴 답장을 받고 좋아하는 달미. 여러분, 콩깍지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아니 그냥 뭔 말만 해도 다 좋아하네. 지평은 할머니를 찾아가서 도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와중에 머스타드 소스를 권하며 가는 손님에게 인사까지 건네는 지평, 참 친절하죠? 결과적으로 달미와 도산은 진짜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달미는 인재에게, 도산은 달미에게 거짓된 모습을 보여주죠. 물론 이런 모습은 4화에서 모두 들키게 될 것 같습니다. 샌드박스에서 세 사람이 만나게 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평이 원덕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에서 지평의 변화가 생깁니다. 도산을 도와서 3산택을 성공시키려는 이유를 이야기하는 장면에서 지평은 달미를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전 원덕과의 대화 이후에 쉽게 잠들지 못하는 지평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 모습이 달미를 좋아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드라마 마지막에 등장한 지평이 달미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그의 말은 진짜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지평이 달미를 성공시키고 싶어하는 이유가 원덕의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자세한 이유는 이 대화를 통해서 등장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달미가 더 큰 실망을 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사실대로 이야기하겠다라고 원덕이 이야기하죠. 이런 과정에서 달미의 처지가 과거 자신의 삶과 비슷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지평의 마음이 움직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님도 없이 살아온 지평이 성공에 대한 희망과 의지를 가지게 된 이유가 원덕이기 때문이죠. 한편으로는 달미가 자신의 삶에 희망을 준 인물이기도 하죠. 그렇기에 이번에는 지평이 달미와 원덕의 희망이 되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라마 후반에 자신의 각오를 빚갚기라고 쓴 것이겠죠. 결과적으로 지평에게는 달미보다는 원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달미가 재계약을 포기한 이유도 그렇습니다. 더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고층부 엘리베이터를 타야 한다는 달미의 이야기.
이 이야기는 이후에 등장하는 인재의 이야기에도 적용되는 이야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에게 등장한 손톱만한 징조, 바로 삼산택의 코다 1위 수상입니다. 샌드박스 입수를 위해서 모인 이들은 저마다 각오를 적어붙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등장한 복수하기, 과연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우리가 아는 인물 혹은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는 것일까요? 드라마의 마지막에 이들이 코다 수상 소감을 담은 영상을 만듭니다. 이 부분도 이전 회차 리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감에 대한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상당히 유쾌하고 개성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보는 시청자 입장에서는 왠지 모르게 큰일 났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짧으면서도 기억에 남을 강렬한 영상이라 생각하지만 그의 부모님 눈에는 탐탁치 않아 보일 수 있기 때문이죠. 매번 남들과 다른 모습과 행보를 보여주는 삼산택에 기대를 하게 만드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드라마에 대한 정리를 각 인물과 스토리별로 진행을 하였지만 드라마의 전체적인 구조로 봐도 상당히 잘 짜여 있습니다. 덕분에 다른 인물들의 이야기가 다뤄짐에도 같은 정서를 다루고 있기에 이해와 공감이 조금 더 수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이 드라마를 재미있게 만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4화 예고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선 4화에서 가장 큰 사건은 샌드박스에서 도산, 달미, 인재가 이전에 만났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름 각 회사의 대표들이었는데 한순간에 스타트업을 시작하게 되었죠. 지평과 삼산택 친구들은 도산과 달미의 데이트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 지평이 쓴 편지의 한 구절이었던 가족과 함께 고스톱을 치게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지평이 이들에 대한 동질감, 가족 같은 느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달미가 나에게 당연한 것이 남에겐 귀한 게 될 수도 있다 라는 말에 지평이 그럴 수도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아마 각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결핍에 대한 표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드라마에서 지평이 할 수 있는 것이 많아 보이긴 하지만 그에게 가족이라 부를 수 있는 인물들은 원덕과 영실이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2화에서 등장한 FFF, 패밀리, 프렌드, 풀이 이곳에 작용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평과 삼산택 그리고 달미는 친구, 더 나아가선 가족 같은 사이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평과 동철이 무언가를 보다가 지평이 놀라는 모습이 예고편에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지평은 무엇을 보고 놀라는 것일까요? 새로운 사업 가능성을 발견한 것일까요? 4화가 아주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스타트업 3화 어떻게 보셨나요? 4화 리뷰를 통해서 스타트업에 대한 간단한 평을 같이 준비할까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라며 저는 4화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